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은 중용 읽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지사지입니다.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흔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헤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중용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용 13장.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과 자기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도에서 멀지 않으니 자기에게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한 초등학교에서 이색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 아이가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실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틀간 각각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당하게 하고 사흘째 실험의 의도를 설명해서 아이들이 상황을 자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실험 첫날 조례 시간에 선생님은 키가 140cm보다 작은 아이들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뒤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키 큰 아이들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차별에 키 큰 아이들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어제 말했던 연구 결과는 서양에만 해당되고 동양에서는 키가 140cm보다 큰 아이가 우수하다며 이제는 반대로 키 작은 아이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키 큰 아이들은 환호하고 키 작은 아이들의 얼굴은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미술 시간에 노골적으로 키 큰 아이들을 칭찬하는 선생님이 야속한 키 작은 아이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제와 역전된 상황, 달라진 아이들의 사정이 아이들을 두 편으로 나누게 하고 뒤이어 이어지는 충돌과 다툼으로 교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틀간의 부당한 차별이 불만스럽고 억울했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실험이었음을 밝히고 아이들에게 이틀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고통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몇몇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아이를 언급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이루어진 지 얼마 후 이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냉담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눈도 깜짝 안 하면서 내 몸은 조금만 아파도 슬프고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반 아이들이 실험 과정에서 자기가 당한 차별의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했으면서도 왕따 당하는 아이가 당했을 고통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무심했던 것처럼요. 중용은 자기 마음을 다하고 또 자기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마음을 다한다고 번역된 글자는 충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본래 이 글자는 올곧은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도 가운데 중 아래에 마음심이 있죠. 중심, 속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번역된 글자는 서입니다. 용서할 서자인데요. 여기서는 헤아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미루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미룬다는 것은 숙제를 미룬다고 할 때처럼 기일을 늦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루어 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차별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으로 미루어 보니 따돌림 당하는 저 아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남의 고통에 무감한 이유는 말 그대로 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계가 확장돼서 남을 포용하게 되면 남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에 마치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게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이들이 차별의 아픔을 경험해보고 나서야 차별 없는 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었듯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어쩌면 그런 아픈 경험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한 걸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경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